선조실록 71권 선조 29년 1월 3일 경호 세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심유경이 보낸 자문에 대하여 이 품위상의 관리들에게 헌의하게 하다. 이어서 홍진은 의논드리기를 대의로 보면 영원토록 우리나라 신자로서는 이 적을 잊을 수가 없는데 더구나 감히 그들과 더불어 우호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력으로 보면 지금 목전의 장병으로서는 이 적을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만약 유격이 이것을 가지고 구실을 삼아 훌쩍 돌아가 버리면 존망은 결판 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중국 조정에서 주장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신은 배신을 대동할 생각이 없는데 경솔이 유경의 말을 따르게 되면 훗날 난처한 일이 아마도 지금보다 심함이 있을 것입니다. 시험 삼아 의리상 불가하다는 뜻으로 사신에게 알리고 유격에게 이해시킨 연후에 다시 의논하여 조처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신은 병중에 있어 정신이 혼미함으로 아랠 바를 모르겠습니다. 상상께서는 잠작하소서 하고 이 헌국은 의논드리기를 대대로 내려오는 원수의 나라이므로 의리상 통신할 수 없습니다. 결코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완곡하면서도 엄격하게 말을 하여 속히 심유경한테 회답하고 일이 만약 난처하게 될 때 다시 의논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 같습니다. 상상께서는 잠작하소서 하였다. 권율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삼가 16역의 자문을 보건대 유도하여 협박하는 뜻이 없지 않으나 예의로 헤아려 보면 또한 의거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더구나 배신을 차임해 보내어 중국 사신을 따라가게 하면 특별히 통신사의 명칭이 없을 것이요. 배신이 임시하여 잘 말해서 수길러 하여금 스스로 잘못을 알아 그 흉악한 생각을 버리게 한다면 그리 수치스러운 일도 없을 것이니 힘을 길러 복수의 시기를 기다리는 일에 반드시 여유 있는 기간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신잡은 의논드리기를 이 적은 우리나라에 대하여 더없이 원망스럽고 통분한 원수입니다. 통신의 한마디 말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귀로도 차마 들을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 위급함에 핍박되어 그들의 요청을 들어준다면 그네는 반드시 따를 수 없는 말로 번번이 변환할 것이니 어떻게 이에 대응할 것인지를 모르겠으며 국서와 예패를 또한 차마 어떻게 교환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나라 무신하들이 만약 복수할 뜻을 가르치고 모으는 일 밖에 다른 뜻이 없습니다. 훗날 반드시 종사의 치욕을 씻기를 기약한다면 거짓 화친을 허락하여 적의 동태를 정탐하는 것 또한 병가의 기정의 술책에 해됨이 없겠습니다만 이것으로 적을 물리치는 양책을 삼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합니다. 이 적은 흉악하고도 교활하여 비록 황제의 명령이 있으나 그 말을 교묘히 변조하여 오늘날까지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나라의 통신사를 보낸다고 해서 모두 철수하여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신은 이 의논이가 앉아서 심유격의 간사 농간에 빠져들어가는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송찬은 의논드리기를 화이가 무익한 것은 지난 역사에 밝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수와 강화를 하는 것에 대하여 송나라의 신하 정호의 봉사가 더욱 근엄하여 변할 수 없는 청경지기이니 다시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중국 조정에서 사신을 파견하여 왕으로 책봉하는 것은 곧 동일하게 보아 똑같이 사랑하는 의도이니 어찌 추악한 오랑캐와 하천을 약속하겠습니까? 다만 병가에서는 임시 응변의 계략이 있어 병력이 혹 공경에 빠지게 되면 먼저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형세를 위해 남몰래 병력을 양성하여 별난을 모면할 대책을 만드니 이것 또한 하나의 계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논의만 고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통신사를 보내면 환란이 더디 올 것이요 통신사를 보내지 않으면 환란이 빨리 올 것입니다. 진시로 머릿세 하리기는 어렵거니와 해군은 마치 사람의 그림자를 보고 쏘아 죽이려고 모래를 머금고 있는 역기와 같아서
길을 빌려 경사로 향하려는 흉계는 보통 통신사를 보낸다 하더라도 반드시 변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통신사를 보내거나 보내지 않거나 끝내는 아무런 보탬도 없는 처지로 돌아가고 말 것인데 어찌 유세하는 한 사람의 자문 때문에 경솔히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황윤길의 사행을 거울 삼을 수 있습니다. 성상께서는 절양하소서하고 윤 자신은 의논드리기를 복수할 계책도 세울 겨를이 없는데 먼저 통신사를 보낸다는 것은 의리로 보아 차마 못할 일입니다. 이것이 비록 책사의 뜻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로 힘써 부응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유격의 한마디 말에 따라 또다시 왜 너희 술책에 빠져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이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세 이해에 대해서는 신이 실로 우매하여 감히 알 수 없습니다. 삼가바라건대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김명원, 유영경, 강신헌 의논드리기를 흉적은 우리와 더불어 처음부터 원수를 맺은 것이 아닌데 무단히 군사를 이끌어 묘사를 불사르고 백성들을 도륙하여 그 불측한 화가 선왕의 능멸까지 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은 우리나라에 있어 언제고 반드시 보복해야 할 원수인데 어찌 다시 통신사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애초 우리나라가 자강하지 못하여 중조의 구원을 요구하자 중조는 끝까지 구제해 주었는데 불행하게도 기미의 슬이 나오자 굳이 고집하지 못하고 결국 황상에게 주달해서 지금 책사가 이미 적의 진영에 들어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적은 오히려 물러가지 않고 우리에게 통신사를 요구합니다. 우리가 만약 따라주지 않으면 적은 필시 이를 핑계로 지리할 것이요 끝내는 유경이 이것을 꼬투리로 잡아 허물을 전가하려 할 것이니 이 점이 몹시 염려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 의심스러운 적의 동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봉사의 성패가 만약 배신의 가고 안 가는 것에 달려 있다면 책사가 어찌 요청하지 않고서 유격의 농간이다 별로 볼 일이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이의 실정은 실로 알 수 없는 바입니다. 더구나 전조가 약속을 정할 때 우리나라의 통신사는 그 속에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과연 공순하다면 어찌 통신사 한 가지로 인하여 철수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락하지 않는 데 대해 할 말이 없음을 염려할 게 없습니다. 신들이 우매한 생각에는 의리를 따져 논변하여 유격에게 회자하는 한편 적의 정세를 갖추어 진술하여 하루속히 중국에 주달하는 것이 사리에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이 증은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가 흉적과 함께 지금까지 하늘 아래 살고 있으나 혈기를 가진 자는 모두 복수를 위해 한번 죽을 것을 결심하고 있습니다. 통신이란 이 두 글자는 비록 후세 100세 후라도 의리상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오늘날에 있어 쓰이겠습니까? 다만 의리를 생각할 뿐이지 훗날의 이해와 회복에 어찌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설사 이해로 말한다 하더라도 적정의 흉측한 계략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비록 그들과 통화하더라도 후환이 꼭 없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날의 일로 충분히 증언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비록 황제의 명령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결코 쉽사리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데 어찌 유경이 보낸 한 장의 글을 가지고 경홀이 은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데 황조가 적을 책봉하는 의도도 또한 우리나라의 환란을 완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만약 혹시라도 적의 무리가 이를 이유로 적실 철수하지 않고 사신이 여기에 구애되어 복명할 기약이 없어 낭패하여 처리하기 어려운 사세가 있게 되어 황조로부터 분명히 있게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의논할 단서가 없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은 우선 의리의 불과함을 가지고 준엄한 말과 부드러운 말을 겸해 갖추어서 회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박충가는 의논드리기를 흉적은 우리나라에 있어 영원한 원수인지라 하늘에 사무치는 원하는 상하가 일반입니다. 황조가 책봉 사신을 보내어
이미 강화를 허락하였는데 저쪽의 오만무리한 마음은 전일에 비해 더욱 극심하여 통신사를 보내라는 말이 또한 천만 뜻밖에서 나왔습니다. 이러고서야 우리나라가 고통을 극복하고 인내심을 길러 복수할 날이 그 언제이겠습니까? 저는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5년 동안 대치하면서 적을 토벌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황제의 명령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이 통신사 일 또한 황제의 명령이 아니니 결코 준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심유격이 주선하여 통신사의 명칭을 없애버리고 두 사신이 일본으로 들어갈 때 수행하는 것으로 호칭한다면 품계가 낮은 한 관원을 차임해 보내는 것도 이치에 그리 불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성상께서 잠적하소서 하고 권증은 의논드리기를 신은 질병으로 해를 넘기며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므로 조보와 조정 의논을 전혀 들어 아는 바가 없으니 나라의 위태함을 부지하고 적에게 목숨을 갚을 만한 무슨 기이한 모책과 깊은 계략이 있겠습니까? 생각건대 남의 백성을 도륙하고 남의 종사를 폐허로 만든 자가 어찌 한량이 있으리요마는 이 적과 같이 극심한 자는 있지 않습니다. 능묘를 파헤쳐 불질러서 옥체가 어지러이 흩어졌으니 아득한 구원에 위문할 길조차 없습니다. 온 나라의 신민이 어찌 차마 하루인들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임금의 복수는 필부와 다름이 있습니다. 이미 성을 의지해 한바탕 싸워 존망을 결판하지 못하였으니 구천이 회계산에서 살다가 20년 후에 복수한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또 우리 동쪽 한나라는 이미 중국의 속국이 되었으니 모든 명령과 시행하는 바가 비록 우리에게 불편하더라도 마땅히 뜻을 굽히고 따라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 백성이 공궁에 빠지고 재력이 당진되어 국세가 위급한 때이겠습니까? 우선 권모를 써서 적의 마음을 꿰이는 것 또한 한 가지 방책일 것입니다. 신의 우미한 뜻을 삼가 진술하겠습니다. 일찍이 두 능묘가 파헤쳐진 형상을 보니 실로 우리나라 사람이 주의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찌 그로 하여금 외적과 함께 천지사이에 숨을 쉬며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사신 보내는 것을 아니할 수 없다면 능묘를 범하고서도 목숨을 부지하여 섬에 숨어있는 우리나라 백성과 이 계획을 주창한 적장을 함께 묶어 보내게 하고 또 관백을 회유하여 사죄하는 글을 보내오게 한 연후에야 비로소 다시 두 나라의 우호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구 사명은 의논드리기를 삼가 심유격의 자문을 보건대 우리나라의 통신사와 함께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생각건대 강화일은 삼국에서 나온 것이요 본래 우리나라가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책봉 사신이 오자 적은 온갖 교활한 짓을 자아내며 철병에 관한 일에 대하여 자주 그 말을 변조하였습니다. 두 사신이 이미 그 진영으로 들어갔으니 의당 물러가야 할 것인데 끝내는 또다시 따르기 어려운 요청을 해오니 그 간교한 계략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오늘날의 사세로 말한다면 우리의 병력이 능히 흉적을 소탕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만약에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적은 반드시 이것을 구실로 삼아 끝내 철수해 물러가는 날이 없을 것이며 유격 역시 우리에게 허물을 돌려 조선이 통신사를 보내지 않은 소치라고 할 것이니 실로 작은 걱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은 심상이 국경을 범하여 노략질한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묘사를 불지르고 우리의 능묘를 파헤친 것이니 만세를 두고라도 반드시 복수해야 할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찌 그 원한을 잊고 진목을 도모할 수 있겠습니까? 오미한 신의 얕은 소견으로는 통신사를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이 희득은 의논드리기를 외노는 우리나라와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통신사를 통해 보내 우리 우호를 맺는 것은 신자로서 차마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 전교를 받으러 심유격이 보낸 자문의 내용을 보니 통분한 마음을 견딜 수 없습니다. 단 중국에서 사신을 보냈으므로 이미 허화의 길은 열린 것이니
우리나라가 따르지 않으려 하여도 사세로 보아 불가능합니다. 우선 그들의 말을 따라 잠시나마 눈앞에 다급한 것을 늦추고 훗날의 복수책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권응복은 의논드리기를 오늘날의 사세 조종은 한결같이 적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의 봉사가 이미 적의 진영에 들어갔으니 탐욕스러운 흉적이 무슨 짓인들 하지 않겠습니까? 적과 우리는 이미 깊은 원수를 맺고 있으니 교활한 적이 어찌 우리나라의 상하가 모두 조속으로 와신 상담하면서 복수심에 통분해 있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감히 적이 스스로 통하지 못하고 중국과 눈의 입을 빌어 협박을 가하는 이유입니다. 우호를 맺자는 말은 변사를 부릴 단서를 만들려는 속셈에 불과한 것이니 지금 이 해를 돌아보지 않고 경솔히 그들의 소청을 허락한다면 후에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따르기 곤란한 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적은 환란을 뉘우치는 날이 없고 나라는 원수를 망각하는 수치를 만세에 전해 보이게 될 것이니 신은 차마 할 수 없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곽경, 조경, 여립, 조대곤, 사직 등은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와 이 적은 영원히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지간으로 혈기를 가진 자는 통분하지 않는 이가 없는데 더구나 배신을 대동하는 일에 있어서이겠습니까? 중국 사신도 또한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했는데 유객이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흉적의 세력을 끼고 만단으로 변환하여 그 말이 몹시 배리어하니 참혹하여 차마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신들은 무의인이라 오직 창을 베고 쓸개를 맛보면서 국치를 설분할 생각만 할 뿐 통신사에 이르러서는 감히 함부로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윤성각은 의논드리기를 이적이 중국의 화천을 요청한 이후 여러 차례 그 말을 변경하면서 온갖 간교를 자아내었고 우리나라 두 사신이 외영에 들어감에 이르렀으나 또 통신사를 요구하는 말을 계속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비록 이에 그치고 말더라도 우리상 따를 수 없는 것인데 더구나 그들의 한량없는 요구가 또 이보다 큼이 있을 것이니 장차 어떻게 그 뒷감당을 잘 하겠습니까? 또 더구나 이 일은 이미 중국의 명령도 아니고 사신의 뜻도 아니며 다만 유격의 말에서 나온 것이니 그 사이의 사정을 더욱 요량할 수 없는 일이라 함부로 허락할 수 없음이 또한 분명합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능히 자강하지 못하여 보존을 도모하는 모든 계책을 한결같이 중국에게 들어왔으므로 그 신축 조종하는 일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지 유격이 엄으로 인해 갑자기 원수인 적과 서로 통하는 것은 실로 차마 못할 일입니다. 종전의 의리를 들어 어렵게 중국에 간쟁하던 것이 끝내는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마땅히 따를 수 없다는 뜻으로 반복해 논변하여 유격의 자문에 회답할 것이며 또 적의 정세를 갖추어 중국에 주달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최입은 의논드리기를 통신사에 관한 일은 본래 의논할 일이 못 되는 것인데 널리 자문함에 이르러서는 또한 그 의논을 용인하는 자도 있으니 신은 감히 모르겠습니다. 또한 두 사신이 오히려 자송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사세가 비록 급박하더라도 오늘날 의논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인 듯합니다. 상사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이 논은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와의 논은 언제고 반드시 보복해야 할 원수지간이니 그들에게 통신사를 보내 강화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더구나 중국에서 강화하는 것은 애초부터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이니 사신에게 배신을 달려 보내는 것이 일에 있어 무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리를 해칠까 염려되므로 진실로 경홀히 의논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비록 황제의 명령이 있더라도 또한 마땅히 반복해 논주하여 부득이한 연후에 서서히 다시 의논할 일입니다. 상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김의옹은 의논드리기를 원수의 흉적은 의리로 보아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으니 우호를 맺을 수 없는 그 의리는 이미 분명하여 다시 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도하는 자가 있어 말하기를 형세는 강약이 있고 이 일에는 경권이 있으니 자신을 굽혀 우선 적을 물러가게 하고 훗날의 일을 도모하는 것 또한 시기를 가늠하고 나라를 보존하는 하나의 계책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이 그럴듯 하기는 하느나 오늘날의 형세로 볼 때 또한 그렇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조신이 돌아오자 서로 모여 은밀히 의논하면서도 오히려 사신을 보려 하지 않으니 섬 오랑캐가 지니고 있는 그 다양한 간교를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수의 그 공갈 조종하는 말이 극히 흉악패려합니다. 그 반복 무상한 간교한 계책을 어찌 쉽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두 사신은 한마디도 통신사에 대해 언급이 없었는데 16역의 입에서 나온 말을 어찌 신빙하여 갑자기 교활한 오랑캐에게 통신사를 보내어 모욕을 자초하고 피해가 점점 깊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아마도 나라를 도모하는 적절한 묘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원칙을 따르고 정의를 지켜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후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황우하는 의논들이기를 흉적은 의리로부와 한 하늘 아래 같이 살 수 없는 원수이니 통신사를 파견하여 결코 오늘날 재차 과오를 범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세가 어쩔 수 없어 보내야만 한다면 혹시 변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오직 상상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이 재미있는 의논들이기를 원수의 나라와 더불어 우호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은 대의가 분명하여 진실로 함부로 의논드릴 수 없습니다. 더구나 적이 교활하여 신의가 없다는 것은 이미 징험하여 드러난 사실인데 이제 어찌 또다시 과오를 범하겠습니까?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유 자신은 의논드리기를 지금 우리나라와 외노는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원수지간입니다. 지금 저들이 감히 통신사를 요청하는 것은 모두가 우리나라를 멸시하는 것으로 조종하는 권한이 그들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통신사의 왕래에 그치지 않고 끝내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오나라에 보내는 모욕이 이를 것이니 결코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상처를 입고 일어나지 못하며 병력이 당진되어 전혀 지탱할 형세가 없으니 거절하고 따르지 않으면 저들은 병세가 강성한 터이라 생각건대 필시 독을 불임이 지난날보다 극심할 것입니다. 미천한 신의 우매한 생각에는 불공대천의 원리로 중국에 주달하여 외교하지 말라는 칙서를 받아 한편으로는 그들의 흉모를 깨뜨리고 한편으로는 우리의 약세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고 허지는 의논들이기를 적의 동태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온갖 흉계로 세월을 지연하면서 지금까지 바다를 건너가지 않더니 이제 와서는 16역이 감히 괴설을 널어놓으며 자문을 보내어 배신을 사신에게 딸려보내 우호를 다지도록 하라고 청하였습니다. 설사 이 말이 사신에게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중대한 일이라 오히려 경홀이 따르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유격이 떠버리는 말인데이겠습니까? 이는 더욱 취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찌 그의 자청으로 인해 사리를 그르치겠습니까? 결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선 적이 분명히 철수할 것을 보고 난 다음에 참작하여 조처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윤이 남은 의논들이기를 16역이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현수의 말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한번 사신을 보내서 영원히 환란이 없게 된다면 조신 한 사람을 택하여 보내는 것도 진실로 불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하의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되었고 사신이 남아한 지도 또한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바다를 건널 때에 임박하여 갑자기 신사에 대한 말을 만들어 지연시키니 그 사이에 간교한 변사는 실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신사를 보내더라도 후일 계속하여 다른 요청이 있다면 그것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현수의 교활한 말과 유격의 일시적인 요청으로서 사신은 보낼 수 없다고 여깁니다. 상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최원은 의논드리기를 신이 삼가 16역의 천문의 한 통을 보고 반복하여 생각해보니 이는 진실로 사세히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인유한 말도 지극히 간절하여 한두 가지가 아니니 이 역시 소견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로와 우리나라는 만극한 원한만이 있을 뿐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의리가 없습니다. 설사 배신을 보내면 즉시 우호를 이룰 수 있다고 하더라도 쉽게 단행할 수 없을 것인데 더구나 반드시 그렇지도 않은 데이겠습니까? 반드시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신은 그것이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런 조정이 막대한 조치이므로 자연 묘당의 치밀한 계책이 있을 것인데 신이 어찌 감히 그 사이에 군더더기 말을 하겠습니까? 상상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노후 직언의 논들이기를 이런 대의로 판단하면 진실로 다른 말이 용납될 수 없고 비록 이해로 말한다고 하더라도 신은 과연 유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이미 책사가 경성에 이르면 철수하겠다고 말하였는데 책사가 정작 매형에 들어가며 이르러서도 미적거리고 핑계하며 온갖 변사를 부립니다. 또 행장이 일본에 다녀온 뒤에 철수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 조신이 돌아오며 이르렀어도 함께 어울려 밀입만 하고 있으니 또한 헤아리지 못할 통태가 많습니다. 배신이 간다면 그 후에 또 다시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정세를 탐지해 볼 때 이것이 수길의 뜻이 아니고 유경이 행장 등과 함께 이것으로 자신들의 공로를 꾀하는 소지로 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책사가 이미 수길을 요구하는 바가 아니니 비록 배신이 가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인사치레나 하는 하나의 예물이 될 뿐 국사의 성패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가령 저 외적은 실로 이러한 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한 가지 일로 인해 위급해진 뒤에 보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면 옛사람도 또한 임기응변의 부득이한 처사가 있었을 것이니 구구한 혐의에 구애되어 기회를 잃는 것은 불가한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날의 이런 성취를 중국에 기대할 뿐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그 사이에 관여하지 않았었습니다. 근거할 만한 성지도 없고 사신의 분부도 없는데 단지 유경의 말 한마디로 경솔하게 막중한 일을 거행한다면 훗날 난처한 걱정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상상께서는 참작하소서 하고 박충원은 의논드리기를 외는 전혀 신의가 없습니다. 지금 신사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탐색하려는 행위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따른다면 또다시 그들이 슬책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설사 훗날 이를 꼬투리 잡아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친다 하더라도 보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지난 사실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신의 우미한 생각에는 결코 따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하고 한 효수는 의논드리기를 신은 생각한데 이 적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우호를 저버리고 명분 없는 군사를 일으켜 우리의 종묘 사직을 폐허로 만들었고 우리의 백성을 도륙하였으며 우리 선왕의 능묘를 파헤쳤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만세 신민이 반드시 갚아야 할 원수로서 하루라도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자들이니 결코 우호를 펴며 왕래할 수 없으면 사리가 아주 분명하여 지혜롭지 못한 자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중국이 주선한 강화의 성취가 이미 8 내지 9분의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에 신사를 보내더라도 또한 성취될 것이요 보내지 않더라도 또한 성취될 것인즉 결코 보낼 수 없습니다. 만약 저기 가고 안 감히 이 사신을 보내는 한 가지 일에 달려 있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원인이 된다면 어찌 보내지 않겠습니까? 이는 성패가 매이 없고 대의계가 있는 바이니 획일적으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으로는 우선 결단코 불가하다는 말로 반복해 회자하여 그 기미가 어떠한가를 살피고 끝내 부득이한 지경에 이를 경우에는 황조의 자칙을 받아 조처함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성서께서 참작하소서 하고 희림과의 이관은 의논드리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도 언짢게 한 일이 없는데도 흉적은 우리의 종묘 사직을 불사르고 그 욕이 우리 능묘에까지 미치게 하였으니 이는 영원히 하늘을 같이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지금 복수하는 일은 거론하지 않고 경솔히 통신의 일을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흉측하고 간교를 부리는 적이 다시 따라줄 수도 없는 말을 내어 요구해 온다면 그를 다 따라줄 수 있겠습니까? 신들이 생각에는 통신사에 대한 한 가지 일은 결코 따를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상상께서 참작하셨사오니 상이 답하기를 비변사로 하여금 좋은 의논을 따라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